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안녕하세요. 우동씨 주방장 김성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동씨 홀메이저 신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아시네요. 좋아요. 네, 오늘은 우동씨의 특별한 날인데요. 사실 우동씨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같이 만난 경우가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전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관객을 모시는 컨셉이었는데 그동안 사실 모시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드디어. 네, 드디어 영화 휴가가 끝나고 이렇게 관객분들과 GV로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매니저님, 우동씨가 어떤 걸 줄임말이죠? 네, 저희가 원래 우리 동네 시네마라고 해서 인천에서 만들어진 단편 영화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이런 컨셉을 만든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 이제 시작할게요. 네.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매니저님, 오늘의 영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화는 장편 영화고요. 네. 휴가라는 영화죠. 원래 저희가 단편 영화만 소개를 하는데 오늘 왜 장편 영화를 소개하게 될까요? 감독님이 저희 네. 우동씨 예전 채널 나오셨어요. 특별한 인연 덕분에 마침 저희가 이 촬영이 8회차에서 9회차 정도 예약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이렇게 감독님이 영화를 개봉하셨다는 얘기 듣고 네, 잘 됐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꼭 뵙기로 했었죠. 네, 안녕하세요. 휴가 연출한 이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보통 객석을 좀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좀 밑에서 바라보고 해서 조금 뭔가 좀 어색하고, 오늘 인사를 하게 된 제복 역을 맡은 이봉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뭔가 무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떨리네요. 저 제복 첫째 딸 현이 역할 김정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준영을 연기한 김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복의 참 좋은 친구 우진 역할 신운섭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한 게 처음이라서 저희 관객분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의 배우님들도 모시고 하니까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면 저희들의 이야기는 조금 줄이고 관객분들이 궁금해한 점, 그다음에 이제 배우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더 진행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바로 영화 이야기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늘 저희가 매니저님이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관객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저희 우동씨를 관람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안 보셨기 때문에 매니저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짧지만 네, 잠깐만요. 네. 적어놨는데 어디 있을까? 네. 저 영화 휴가 잘 보셨죠?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 휴가는 해고 5년차 천막농성 1882일째 제복이 노조가 정리되고 무효소송에서 해소한 날 열흘간 지구를 휴가를 떠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이건 그냥 리플렛에 써 있는 걸. 그래요? 그거 다 읽지도 않으시고 지금 한 줄만 읽으신 거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독님 좀 더 자세하게 감독님께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잘 하셨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해고되고 나서 한 5년 정도 법정 투쟁을 하던 노동자들이 모든 재판이 다 이제 패소 판결로 끝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졌다가 일단 열흘 정도 좀 쉬었다가 다시 모여서 뭐든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휴가를 가게 되고요. 영화 휴가는 이제 그 중에 제복이라는 해고 노동자의 뒤를 쭉 따라가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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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저 잘했다잖아요. 감독님이. 아니 왠지 매니저님은 정말 리플렛을 읽는 느낌이었고요. 그렇죠. 네, 딱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객분들의 질문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이 마이크 드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감상평이 있네요. 영화가 깊이 있고 느낌이 묵직함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느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손을 네, 그 앞에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선물부터. 네네네. 네, 이런 거는 이런 좋은 감상평을 저희가 오늘 선물이 많이 나가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 네, 선물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신감을 또 손만 들어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묵직하다는 표현이 정말 저도 와닿았어요. 저는 요즘 영화 보면서 다 좋긴 좋은데 가끔 가다가 뭔가 군더더기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한 장면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이제 보여준다던가 하고 싶은 얘기가 축약한 느낌? 이 1시간 반 안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휴가를 보면서 음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도시락을 싸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걸 해주고 싶으세요? 김정현 배우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잠깐만요. 저는,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는데, 저 여기 오기 전에, 고등학교 후배를 한 명 만났는데, 그 친구, 고등학생이라는 시기 자체가 되게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운 자극들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힘내라고 싸주고 싶습니다. 혹시 그 후배가 이성은 아니요? 네, 여자인 친구입니다. 그러면 어떤 메뉴로 싸주고 싶으세요? 그 친구가 매운 걸 못 먹어가지고, 좀 심심한 것들이랑, 그리고 이제 소세지 야채 볶음이랑 해가지고 싸주고 싶습니다. 실은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봉화 배우님께서 도시락을 실제로 싸주잖아요. 저 그 장면을 보면서 누구에게 갈까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봉화 배우님께서는 어떠세요? 그 2명이 있는데 일단 여기 계신 분 중에 PD님이랑 감독님이 계시는데 아니, 그 이유가 뭐? 그 이유가 일단은 PD님은 영화를 이제 오디션을 보게끔 해주신 거고 감독님은 이제 주인공을 해주셔서 두 분 중에 이제 한 명을 꼽자면 두 분을 같이 네. 해서 예.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소시지를 꼭 넣어서 좀 여기 인천의 분위기 좋더라고요. 분위기 네. 좋은 또 두 분이 인천 네. 지역이라 제가 꼭 올해는 좀 이제 겨울인데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네, 내년 네. 봄에 네. 꼭 두 분을 모시고 네. 같이 이왕이면 같이 오늘 우동 씨 모든 분들을 제가 맛있게 해서 네. 도시락을 꼭 사서 네. 내년 봄쯤에서 한번 피크닉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크닉 너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질문이 나온 김에 실은 저 궁금했어요. 영화 속에서 음식을 이봉화 배우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지, 다른 분이 소품팀이라 다른 분이 만들어주신 건지, 저 정말 궁금했거든요. 예, 재료는 소품팀이 이제 미술팀에서 준비했는데요. 네. 실제 요리는 제가 했습니다. 네. 거기 있는 그 소세지에서부터 닭 매운탕에서부터 예. 전부 다요? 아니,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는데 네네네. 조리는 그래도 제 손맛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손맛이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하신 분이. 네, 그렇죠. 손맛이 중요한 거니까. 또 하나. 제가 했다고 볼 수 있죠. 설마 손만 담그신 건 아니죠? 저는 담그진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럼 많이 드셨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드셨는데 어떤 게 제일 맛있으셨어요? 소시지가 일단 가장 맛있었고요. 그리고 그 배우들이 좀 밥 먹는 거를 가장 힘들어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네. 실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맛있게 여기에서 먹었고. 돌발 질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휴가에서는 몇 번의 음식 먹는 장면이 나왔을까요? 자, 13 때까지, 네! 네, 저기 남자분. 5번, 또! 네, 여기 앞에 분. 7번, 네. 6번, 네. 12번, 또!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겠죠? 네. 8번, 또! 또! 네. 10번, 또! 라면 합쳐서인가요? 당연하죠. 음식 네, 먹는 네. 장면입니다. 커피 빼고. 네, 커피 예, 빼고. 예. 자. 정답 있습니까? 이제 지금 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감독님은 좀 천천히. 자, 신우석 배우님부터 먼저. 3, 2, 1. 12번! 12번! 자, 그 다음에, 네, 12번이요. 12번! 네. 8번. 8번! 몇 번이요? 음식 먹는 장면. 음식 먹는 장면. 자, 몇 번인가요, 감독님? 맞아. 그래도 괜찮아요. 7번. 7번. 네, 감독님. 저 외웠었는데 지금 까먹었네. 12번이었던 것 같은데. 12번이요? 11번인가요? 11번이요?
자, 네. 맨 처음에 장면이 뭐였냐면요. 그 농성 천마크에서 먹는 거 한 번, 그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혼자서 먹는 거, 직원이 아 그러니까 뭐지? 몇 번이냐고.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거, 그다음에 같이 다 먹는 하신 건 거, 아니죠. 다 기억해요. 또 스포일러입니다. 이거는 잘라주세요. 네, 총 다 해서 10번이요. 와, 딱 한 번 맞추셨어요. 네. 네. 그분께는 모든 선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네. 실은 휴가에 있어가지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빨간 도시락의 의미가 있는지 여쭈어봤습니다. 빨간 도시락의 그 의미가 있어요? 도시락이 빨간색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도시락을 마지막에 올려야 되는데 어디다가 넣어서 올리지? 뭐 이래가지고 미술팀에서 이렇게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첫 번째는 그 피크닉 도시락 그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딱 도시락 가방 돼 있어서 안에 락앤락 이렇게 종류별로 들어있고 뭐 이런 거 가져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일까, 뭐 쇼핑백 같은 데 넣어서 올리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제 스타벅스 쇼핑백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그걸 또 아이디어로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스타벅스 쇼핑백은 뭔가 제 보기가 거기다 도시락을 넣어서 올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하다가 시장 바구니로 쓰던 거를 사용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마침 거의 빨간색에 가까운 그런 아주 진한 그 주황색 시장 바구니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이소에서 파는 거, 500원에 파는 거. 접으면은 요만해지는. 그래서 그거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더니 빨간색이라서 그 파란색 하늘에 뭔가 조금 더 눈에 잘 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촬영을 했고요. 빨간색에 담긴 다른 의미는 없고, 이제 마지막에 밥줄에다가 도시락을 달아서 올리는 엔딩을 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들 대부분들이 보통 고공에 오른 위치에서 살고 있지 않고 대부분 고공에 올라서 뭔가를 외치는 사람들을 밑에서 응원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엔딩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밥 질문이 계속 나와요. 여기 보니까 제복이 밥에 매우 진심인 인물로 나오는데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네. 아마 이거는 감독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지 네, 않을까요? 일단 그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이제 모티브로 삼았던 분이 해고 노동자로서 농성 천막에서 농성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농선 천막에서 밥을 담당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동료들의 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연대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뭐 밥도 챙겨주시고, 밥이 없으면 라면도 끓여주시고, 그리고 커피도 챙겨주시고 뭐 이랬던 분이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밥하는 남자가 주인공이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그 구체적으로는 주인공이 남성 노동자지만 여성성과 남성성을 따로 분리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도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보살피는 그런 장면들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밥에 진심인 캐릭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먹어본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 나온 음식들을. 여기서 나오신 배우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그 실제 먹어보신 분들이 어땠는지 음식의 퀄리티라던가 느낌 같은 거 좀 듣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되면은 김하석 배우님은 라면, 도시락을 먹은 장면이 있었죠? 네. 네.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반찬 중에서? 그때 가구 공장에서 소시지가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요. 그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소시지가 제일 맛있었고, 다른 반찬도 사실 되게 맛있었거든요. 밥도 되게 모락모락, 그게 또 중요하고. 그 밥은 누가 한 건가요? 밥 저희 이제 다 팀에서 해주셨죠. 정말요? 아이고, 미술팀에서 햇반 내운 겁니다. 네. 정말요? 소세지 반찬은요? 아니,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요리한 것만 자기가 한 거지, 나머지 다 미술팀이 반찬집에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거짓말 하신 겁니다. 미술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때 그 촬영 끝나고 저희가 점심시간에 또 이제
소시 반찬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아, 저 왠지 감독님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거의 잘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요. 뭐 제가 어느 정도 요리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도 좀 배우분들이 드시기에 아주 맛이 없게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었습니다. 아주 맛이 없게요. 아니, 아주 맛이 없지는 않게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금 진심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요? 근데 사실 저희- 그 저녁 밥상에서 딸들 밥 먹을 때 아마 그때 반찬은 조금 먹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많이 식어가지고. 그죠? 아, 그게 제일 맛있어 보였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닭볶음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닭다리가 한정적이니까 이게 아.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찍으려면 닭다리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쵸. 하나씩 놓아주는 맛이. 네네. 그래서 저 김치만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먹을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몇 컷 찍고 끝나버려가지고 닭볶음탕을 못 먹은 게 아직까지 아쉽습니다. 아, 그 딸들에게 줬던 그 다리를 못 드셨다고요? 네, 그쵸. 먹으면 이제 다리가 없으니까 최대한 다른 걸로 먹었거든요. 다리를 제가 먹은 기억이 나는데 저만 먹은 것 같은데 다리만 한 3개 정도 쓴 것 같거든요. 아빠 그러시면 안 돼요. 딸들에게 줬어야죠. 근데 안 그래도 그 닭매우탕 보면서 되게 맛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럼 김치만 드셨으니까 김치가 제일 맛있었던 걸로. 네, 튀김우동은 많이 불었어가지고 김치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아, 튀김우동은 배우님께서 선택하신 거였나요? 아니요. 그것도 미술팀에서. 네, 튀김우동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타임 쉬면서 음식 얘기는 이따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 얘기 말고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힘들었던 에피소드나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신우석 배우님 혹시? 좋았던 기억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 네. 거기 정말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영화 보시면 그 제복이가 혼자 그 의자 이렇게 조립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클램프라 그래가지고 목줄과 목재 이렇게 조여주는 뭐 그런 건데 그 아마 이제 혼자 나오는 장면이었고 그 장면이 이제 그 막 해가 막 떨어지면서 빨리 찍어야 돼가지고 원래 낮에 찍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빨리 찍어야 되는 장면인데 이제 그걸 찍고 있었죠. 근데 그 클램프라는 이 부품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만져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그 현장에 이제 그 목공 선생님이 계셨는데 하필 그때 잠깐 또 나가셔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조작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헤매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스태프들이 이게 시간은 없지 빨리 찍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스태프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이렇게 막 만져봤던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제 그 목공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걸 스피커폰으로 연결하고 모두가 다 그 스피커폰을 들으면서 이걸 막 만져보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그 장면이 되게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 사진도 찍어놨는데 앞에 멍 때리고 있다 갑자기 사람들이 쫙 몰리면서 그 의자에 몰려서 그거를 막 이렇게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아,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안 그래도 실은 그 목공 장면을 보면서 김한석 배우님은 이 촬영 때문에 그 목공 일을 따로 또 배우셨는지 잘하셔서요. 아,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목공 가구 공장에 그 선생님이 계세요. 아, 네. 그 저희 제복 선배님이랑 같이 네. 리허설 기간에 조금 네. 이제 다루는 방법 배우고 안전 그 교육 받고 네. 그렇게 해서 했고 저희 선배님은 그 예전에 경험이 또 있으세요. 그 아. 하셨던 그래서 다룰 줄 알고 계셨고 아. 저는 처음 배웠는데 열심히 교육 받았습니다. 또 혹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뭐 힘들었던 에피소드 김정현 배우님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촬영이 이게 한 10회차 정도 되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한 2회차 정도였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되게 빠르게 급하게 찍었던 기억이 있어서 딱 생각나는 건 없고 그 화내는 장면에서 좀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좀 준비했던 만큼 좀 연기가 잘 안 나왔다고 좀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다시 찍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어서 그때 기억이 가장 많이 나요. 이봉화 배우님 혹시 가장 즐거웠던 장면 즐거- 혹시 있으셨어요? 즐거웠던 거요? 하시면서 아, 예. 촬영 내내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고요. 네. 촬영 내내 즐거운데. 그리고
화낼 때 좀 많이 연기할 때 힘들었다고 하는데 네. 전혀 나는 좀 그런 거 못 아. 느꼈고요. 즐거웠던 거는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음식 준비하는 거, 네. 그리고 촬영 전에 우리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식사 준비를 잘해가지고 아. 도시락이며 뭐 식당 같은데 네. 밥을 좀 맛있게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아, 네. 예, 스태프들이 피디님께서 피디님이 정말 예, 잘하셨나 식사 준비를 보네요. 정말 잘해주셔서 촬영에 이제 맛있게 먹고 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실은 촬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밥이거든요. 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밥이 맛이 없거나 부실하거나 시간을 많이 안 주거나 그러면 그리고 너무 예, 힘든데. 그 촬영을 하면 조금 시간대에 놓쳐서 밥을 네. 좀 제때 못 먹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네. 될 수 있으면 시간대에 딱딱 맞춰서 아. 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피디님께서 너무 잘해주신 네. 걸로.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고 싶은 걸로. 네. 아, 혹시- 감사합니다. 그 재밌는 얘기하면은 그 김정현 배우님이 네. 그 연기가 그 화내고 하는 게 네.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 사실 되게 잘하셨어요. 네, 그 좋았어요. 잘하셨는데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네. 보통 촬영할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카메라를 보거나 모니터를 보거나 스태프들은 이제 모니터를 바라보거나 이제 사운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헤드셋 듣고 이제 소리를 듣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되게 묘했었거든요. 일단 감독님이 그 한 장면 전에 이렇게 몇 가지 디렉션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디렉션을 하다가 울고 그러니까 그 촬영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감독이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더니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막 이렇게 울컥하셔가지고 감독이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 컷을 찍을 때 참 분위기가 되게 그 현장이 되게 숙연했어요. 그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현장이 굉장히 숙연했었는데 이 동시녹음 하시는 이제 사운드 동시녹음 하시는 분이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혼자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굉장히 이렇게 뭉클한 어떤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잘하셨어요. 충분히. 감사합니다. 처음 들었어요. 동시녹음 하시는 분이 울었다는 얘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휴가 담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갔는지 궁금해요. 네. 네, 담고 싶은 얘기는 다 담았는데,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찾아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담고 싶었던 거는, 본인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존중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로도 저는 되게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되게 많은 분들이 세대 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21세기 노동 현실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특성화하고 학생들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발견하고 해석해 주시고 계셔서 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편이고 해서 사실 만듦새에 있어서는 제가 끊임없이 반성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실은 감독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그 휴가를 보면서 요리라는 게 저희가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요리를 해줘야지만 먹잖아요. 약간 휴가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누군가는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연관이 돼 있다는 저는 이제 막 그렇게 찾았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며 굉장히 그 안에 디테일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감독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되게 좋았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예전에 어떤 농성장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1883일 동안 이렇게 농성장을 지키는 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일까. 예.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힘내라고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같이 있다가 저는 다시 올 일이 없는 거거든요, 다시.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계속 지켰다가 저녁에 있다가 그리고 잘 자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밥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특히 여기 이봉화 배우님이 맡으신 역할이 특히 밥을 하는 그 분이잖아요. 실제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모티브가 된 분이요? 네네네. 네.
아니면 직접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모티브가 된 분은 그 충청도 계룡에 있는 기타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공장을 통으로 중국인가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노동자들을 전원해고 시켰어요, 사장이. 그런데 그 사장이 인천에 있는 공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원해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장을 향해서 같이 투쟁하자고 해가지고 충청도 계룡에 있는 노동자들이 인천 기타 공장으로 와서 공동 투쟁을 했고,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인 임재춘 씨라는 분이고요. 아마 재춘 언니라는 다큐멘터리가 그 내년에 개봉이 됩니다. 거기 주인공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들, 밥이나 뭐 여러 가지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제보기한테 들어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이 제춘언니 내용이 실은 단편 영화 천막이라는 거기에서 이렇게 그분 같은 역할로 비슷하게 나오시는 분이시죠. 아, 네. 천막에서도 맞아요. 밥하는 노동자로 맞아요. 나왔던 분. 네. 그분이 실제 주인공인 다큐멘터리예요. 재춘 언니는. 네. 2시간이 아마 조금 넘을 겁니다. 네. 이봉화 배우님 원래 말투가 지금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아까 말한 임재춘님을 이제 모티브로 만든 영화보다 보니까 이 연기 톤을 실제로 그렇게 가져가신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따라 하시면서 어떤 쳤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네. 질문이 시원찮아 죄송합니다. 예, 그 말투 때문에, 예, 그 말투가 좀, 그 톤을 잡거나, 근데 감독님한테 이제 조언을 많이 듣고 했지만, 어떻게 좀 말도 이렇게 썩 잘하지도 않고, 뭔가 조금, 그렇다고 조금 너무 어눌하지도 않고, 뭔가 적당한 선을 찾는 데는 게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아무튼,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재춘 언니의 모티브 되는 게 영상도 좀 보고, 감독님한테 계속 꾸준히 듣다 보니까, 제복이라는 말투가 이제 형성된 것 같아서, 예. 저 처음 아까 인사드릴 때 말을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네, 그렇지 그 않아요. 영화 속에 몰입해서 왠지 진짜 실제 제복이처럼 얘기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완전 연기였구나. 네, 여기서 준영이 산재 신청을 거부했을 때 제복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왜 화를 내며 가버린 걸까요? 이 질문을 김하석 배우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랬을 때 네. 준영이 거부했을 때 제복이 느낀 감정. 화를 내며 가버린 이유에 대해서. 제보 아저씨가 나갔는데 원래 잘 이제 틀어 하고 제복의 하잖아. 심정. 제복의 심정. 제복의 심정. 그 준영이가 알까요? 좀 다른 사람 마음을 좀 이해해. 네, 그런 질문 알겠습니다. 처음 들었을 네. 거예요. 그래요? 네, 계속 처음- 준영의 심정이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준영으로서 되게 당황했어요. 네. 진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어느 정도 제가 신경을 좀 이렇게 예민성을 보여줬다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문을 그냥 나가시는데 저도 그때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왜 갑자기 잘 들릴 듯 말 듯 또 네. 갑자기 식사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 식사하러 가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거든요. 애매하게 안녕히 가세요를 하는데 글쎄요. 그 준영 입장에서는 제복의 그 심정은 해야 되는데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제복 아저씨가 어떤 준영이를 대하는 태도든 그 주변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든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를 다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서는 게 또 그것이 제가 또 그 산재 신청을 하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저도 너무 그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화내는 방식이 정말 오히려 소리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묵묵히 나가버리는 딱 장면? 인상 깊은데 어떠세요? 답변이 마음에 드셨어요? 네, 좀 당황했어요. 나가면서. 네, 왜 나가셨나요? 네, 나가면서 당황. 저희 둘 다 당황했죠. 문도 안 열리고. 말을 들어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 먹었어. 내가 좀 당황했죠. 제목이.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의도한 거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 도움을 거부했을 때 갑자기 좀
자기가 이렇게 내민 손이 좀 창피해지고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후배들한테 뭔가 좋은 방법을 알려줬는데 후배들이 들을 줄 알았는데 뭐 잘 듣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가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되게 좋은 어떤 그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잘 안 따라온다거나 할 때 뭔가 창피하기도 하고 살짝 삐지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복이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위계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살짝 삐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복이가 임재춘님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제 모습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네. 네, 좋았습니다. 제복이 그 삐진 거 하냄이. 그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그 뭔가 그 이봉화 선배님 그 제복이가 네. 오늘 임재춘 그 선생님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그 한번 천막이라는 단편을 꼭 보시면 네. 이제 가슴 부여잡고 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휴가를 보고 천막을 다시 보면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이제 오늘 그 임재춘 선생님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되게 같은 이제 그 모티브인데 달라요. 그래서 이봉환 선배님만의 그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왔다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영화 첫 번째 시퀀스가 또 천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되게 풍부한 시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천막 배우님 보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우동 씨 앞부분 감독님의 천막을 보면은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우동 씨 앞에 거 보시면서 댓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돌리고 싶은 느낌의 제복이란 이름이 어떻게 짓고 설정하셨는지 궁금하며 제복에게 소세지는 어떤 음식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감독님께 네, 드려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앞에 모든 것을 돌리고 싶은 느낌의 제복이란 이름. 제복이. 다시 네, 됐자. 제복이. 네. 돌이킬 보고 네, 이렇게 생각하신 네. 거구나. 그렇게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저는 그냥 있을제 복복자. 네, 복 많이 받고 살라고 부모님이 아들한테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을 텐데, 그 해고가 쉬운 세상을 살다 보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래서 좀 역설적인 의미의 이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복자를 이제 뭔가 돌이키는 어떤 그런 류의 뜻으로도 또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구나. 네. 네. 이 소세지는 다른 분, 신은섭 PD님, 소세지가 제복에게 있어 어떤 음식일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역시, 여전하시네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아니, 원래 PD님은 그거 같이 나누셔야 되는데. 그럼 혹시 제복, 저한테는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한테는 한 번도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술 먹었잖아요. 저한테는 한 번 그렇죠. 술 먹었잖아요. 그러면 소세지를 드신 다른 배우님, 김정은 배우님 소세지 못 드셨죠? 저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김화석 배우님밖에 안 계시구나. 제복에게 소세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소세지. 소세지는 네. 맛이 없을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소세지를 착안하신 그 이유는 이제 감독님께 들으시면 정말 좋은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제복의 소시지는 맛이 없을 수 없는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같이 이제 투쟁하셨던 전 회장 분께서 있었고 좋아하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제복 아저씨한테 소세지는 누구랑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쉬운 그거지 않을까. 제복 그 준영이도 맛있게 먹을 수 네. 있었으니까. 소세지 얘기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따님 같은 경우에 네. 소시지를 안 먹었다고 하지만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간 다음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경험을 계속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어땠을까요? 그럼 현이에게 있어 소세지. 현이에게 있어서 아빠의 소세지란.
아, 그런데 그러면 싫지 않았을까요? 떠날 때마다 소세지를 남겨놓고 갔으면. 아이고, 이거 그렇잖아요. 맛은 있지만 실은 미워서 먹기 싫은. 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영화 속에서 제복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혼자서 두 딸을 오랜 시간 키워오고 누군가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요리를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전 느껴졌었거든요. 특히 소세지가 실은 쉬우면서도 약간 까다로워요. 손이 많이 가요, 은근히. 근데 또 맛있잖아요. 감독님, 어떤 의미로 이렇게 소세지를? 네, 그 소세지는 제복이가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신이 딸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아이들한테 바쁜 아빠가 쉽게 해줄 수 있는 반찬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성을 시작하고 나서 초딩 입맛인 지회장, 그 지회장의 반찬을 고민하면서 아마 농성장에서 또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반찬으로 소세지나 오뎅볶음 정도 생각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찬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 좀 정신이 없으니까 소세지 하나로 좀 초점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베스트 도시락 반찬이 바로 비엔나 소세지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추억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복이한테는 어렸을 때는 엄청 고급이었던 음식이 이제 지금은 싸게 그리고 빠르게 뭔가 해먹일 수 있는 그런 반찬 재료였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너무 공감이 돼요. 저 어렸을 때 소세지 때문에 오빠랑 많이 싸웠거든요. 정말 피날 정도로 소세지 때문에 포크로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 김정현 배우님 맡으신 그 현희 역할 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사실은 저랑 그 감독님 그다음에 신윤섭 배우님과는 제가 이제 청소년 작업장이라는 그 청소년 인천에서 청소년들과 같이 영화랑 연극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제가 잠깐 참여한 인연이 있어서 이제 관계가 좀 있는데요. 근데 마침 저희 우동씨 2회차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같이 나왔던 친구 중에 하나 이름이 정현이에요. 그래서 설마 그 친구 이름을 딴 건가 싶어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정말. 네, 그 되게 공교롭게도 그 정현이라는 친구가 청소년 작업장에 참여할 때 구현빈이라는 친구도 같이 청소년 작업장에 참여했고, 네네네. 두 친구가 같은 학교 다니는 같은 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얘기할 때 그 현빈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매 같은 너무 느낌이 자매 있었고, 같은, 네. 그래서 굳이 등장인물의 이름을 고민할 거 없이 현빈이로 자배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민재라는 이름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민재도 제가 청소년 작업장에서 정말 귀여워하는 네, 정말 귀여워하는, 그리고 약간 미래가 좀 걱정이 되는, 왜냐면 너무 순둥순둥해서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이름도 갖다 쓰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영이라는 이름도 예전에 저희 그 어린이집에 준영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희 딸내미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네네네. 네, 뭐 그런 이름도 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복이는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저희 학교 선배 중에 이재복이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재복이라는 분께서 얼마 전에 영화를 보시고 되게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저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네. 저기 정현희 씨가 오셨네요. 그래요? 아, 예. 그 선물 잘 받으셨습니까? 네, 저희 이제 거의 시간이 네, 예, 그렇죠. 준비한 거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짧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문 다 드리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네, 먼저 일단 이분의 감상평이 농성하시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농성을 하는 휴가를 마치고 엔딩이 있었는데요. 이 감상평이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3년 이상 농성하신 분들은 현실에서 어떤 결말인가요? 지금도 아직도 하고 계시는지, 포기하고 다른 삶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도에서 올라오셨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성 13년 만에, 회사랑 합의가 돼서 복직을 일정 기간 동안 복직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합의에 이르는 계기가 또 엄청 극적이게도 임재춘님의 40일이 넘는 단식을 통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 밥을 열심히 챙기던 사람이 밥을 굶는 투쟁을 통해서 투쟁이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현빈이한테 약속한 대로 이번에는 꼭 끝내고 올게가 됐던 투쟁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단식 투쟁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인천 공장의 그분들은 아직도 투쟁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동송장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해결되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 3년 있다 해결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은 위에 거를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 이거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약간씩 흔들림의 모습, 핸디캡 촬영 방식이 있었는데 의도하시는 방향이었는지. 네, 처음에는 카메라 속에 배우들을 가둬두지 않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고정돼 있으면은 배우들이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영화 연기할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였거든요. 어떤 딱 거기 딱 써야 되는 거,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다른 영화 찍을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배우들 자유롭게 하자 생각하고 핸드헬드 기법으로 계속 촬영을 했는데, 이번 휴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동선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저는 모든 장면에 동선을 엄청나게 넣어서 이렇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계속 배우를 쫓아다니는 방식으로. 근데 생각보다 동선을 많이 만들지 못해서 인물이 가만히 있는데도 카메라가 또 고정하지 않고 살짝 흔들리는 식으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인물이 처한 상황이 워낙 또 좀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핸드헬드로 찍게 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 방식 덕분에 이제 제복이 그 불안함들이 굉장히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실은 관객분들의 질문 말고도 정말 질문이 제가 오늘 한 10몇 개로 준비해서 많이 준비했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들, 저희도 생각했던 질문들, 또 생각지 못한 질문들, 여러 질문들이 나와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영화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제 너무 약속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서로 계속 질문할 수 있는데 관객분들도 약속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영화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희 우동시에는 특별한 코너가 있어요. 이란희 감독님, 최윤석 배우님도 피해갈 수 없었던 우동시의 인천지수. 네. 네, 매니저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곳은 인천입니다. 인천에 처음 오신 배우분들이 계실 건데요. 특히 이제 운섭 배우님이랑 근데 감독님이랑은 이미 했기 때문에 이봉화 배우님, 그다음에 김정은 배우님, 김하색 배우님 이 세 분에게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인천지수라는 거는 저 가장 퀄리티로 높으신 분께 그러면은 선물이 있나요? 줘야죠. 아, 드릴 거예요? 이봉화 배우님부터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이 어디시죠? 인천 옆에 살고 있습니다. 저 얼마나 옆인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저쪽 이천은 아니고요. 아, 예. 인천 어디쯤이지 제가? 파주구나. 아. 네. 일산에서 가까운 파주거든요. 네. 일산이면은 버스 한 번 타면 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빵점. 네, 맞죠? 빵점이죠. 일단은 한강 빵점이죠? 건너서 빵점. 김하석 배우님은 혹시 어디시죠? 지금? 저는 인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점수 잘 매기고 계시죠? 네. 몇 년 사셨어요? 여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와. 이게 몇 년이 다 점수예요. 27년 살았습니다. 와, 네. 잠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 출연하신 분 중에서 인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없어요. 오, 맞아, 처음이네요. 네. 드디어 성공했네요. 네, 저희. 성공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정은 배우님. 자, 어디 사시죠? 저 강원도 춘천 살고 있습니다. 천. 네. 천자도님. 네. 하지만 빵점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혹시 촬영을 하시면서 많은 작품들이 있었을 건데요. 혹시 인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던가 아니면 인천에서 찍은 작품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좀? 세 번째 네, 순서대로. 이봉화 배우님은 네, 인천에서 찍은 게 몇 작품 있으시죠? 인천에서 찍은 게 단편 한 번 찍은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단편지. 네, 지금 김정은 배우님과 고민 중입니다. 네,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로케이션을 많이 보러 다니는 기억이 나는데 네. 어디 촬영했는지 그럼 기억이 잘 안 1점이신 나요. 거죠? 네? 1점. 휴가만. 네네네. 그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다음 인천 태생 우리 김하석 배우님 네, 희망을 보입니다. 이제 몇 번 찍으셨죠 인천에서? 근데
네이버에 올라가는 영화 기준인가요? 아니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단편도 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3번 찍은 것 같은데. 아, 네. 휴가 포함해서. 그럼 3점. 김정은 배우님은요? 저도 단편 영화 연지라는 작품을 을왕리인가 거기서 찍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의랑리 휴가랑 인정입니다. 네, 휴가랑 연지 이렇게 두 개인 네, 것 같아요. 2점.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있죠. 네, 인천에 유명한 맛집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인천에 맛집이 많죠. 맛집 가본 곳 중에 혹시 가보신 거, 혹은 기억나는 거, 들어본 거, 상호 몇 개 아시는 거 있으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다 점수를 드립니다. 동인천에요? 아니요. 인천 지역이면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잠깐만요. 굉장히 이거 안 되죠? 진지하게. 인천 사시는 분 아니세요? 저 인천 사는 분. 말하면 되나요? 일단은 다른 두 분 먼저 듣고 그다음에 그 주안역 뒤에 그 고깃집 상어 네, 고깃집. 까망돼지. 전에도 네. 들은 적이 있는데, 다른 감독님께도.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 또. 그리고 미추홀구 문화센터 사랑병원 있는데 네. 거기에 그 나이트장 앞에 김밥 오. 유명한 김밥이던데 거기 이름 네 도시락 김밥. 아, 네. 그리고 거기 삼계탕집. 아. 네. 그리고 곰탕집. 거기 앞에 예, 있는 백반집. 그쪽에 미추홀. 네네. 아. 네, 상호명은 없나요? 상호는 잘. 일단은 그럼 4개로 인정해 드릴게요. 4개, 4점. 네, 네. 김정은 의원님 실제로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뭐라도 들어보고 있으시면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새마을 식당? 새마을 식당. 새마을식당이요? 잠깐만,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DHC 뭐 이런 거. 네. 인천 중에 특별히 더 맛있는 걸로요. 네네네. 그래도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네. 일단 근데 너무 무게 잡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잘 성호명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한 군데도 기억이 안 나세요? 한군. 뭐 추천해 주실 예를 들어서 분이라도. 그거를 나중에 제가 포스팅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그러면 기억나는 또 닭강 심포 닭강정 하나 있네. 심포 닭강정. 1점 더 드릴게요. 그렇죠. 김정은 배우님은 1점이고 김한석 배우님은 일단 빵점 인천 지역에 보조하셨죠. 저 아직 말 안 해. 빵점. 짜장면. 저 빵점을 해주셔도 네. 되고. 아니 동네 맛집이라도 얘기를 해요. 동네 맛집. 네? 동네 맛집. 동네 맛집이요? 동네 맛집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일단 그러면 음식은 빵점인 걸로. 네. 그러면 현재 김정현 배우님은 3점. 네, 새마을식당 포함해서 3점입니다. 이봉화 배우님은 6점. 김하석 배우님은 30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셨죠? 인천에 태어나면 점수가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저희. 네. 자, 우동 씨는 인천 특별히 소세지와 열쇠고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저희 회심의 코너 인천지수가 마무리했네요. 네, 저희 이렇게 인천지수라고 실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감독님들이 굉장히 그 점수에 열을 내시는 점수들이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저희 또 미림극장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죠. 네, 일단 저희가 녹화 나갈 때랑 좀 다르게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가 당장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죠. 그 노회찬 6411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그 민한기 감독님이라고 분이 직접 오셔서 GV랑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별별 시네마라든가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언급하기 어려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림극장 인스타나 카톡 친구 이렇게 네. 있던데요. 여러분 친구 맺기 맺으셔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진짜 마무리 시간이 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영화평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이제 매니저님이나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혹시 관객분들 중에서 휴가로 이행시로 영화평을 혹시 이야기하실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손 들고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저기 계시네요. 자, 마이크. 자, 한 줄 감상평 또는 휴가로 이행시 부탁드릴게요. 이행시로 할게요. 네, 제가 그러면 오늘 띄워드릴게요. 휴식이 필요한 이 영화처럼 가족들과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센데요. 너무 좋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네, 혹시 또 다른 분? 네, 바로 뒤에 분요. 이행시로 하실 건가요? 네, 이행시요. 네.
네. 휴, 휴가를 보니 가, 가슴이 답답하고 세상도 답답하다. 감사합니다. 묵직하니 정말 예, 딱 함축적으로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조명이 켜져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행시로 할까요? 네. 휴, 휴하는 안도의 숨과 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을 때까지 해고 노동자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우와. 되게 잘하신다. 어떡하지? 나 어떻게 뭉클해요, 어떡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예. 한 줄 평으로. 네, 한 줄 평으로 부탁드릴게요. 사실 어제 알게 돼서 오늘 이렇게 온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우동씨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영화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모두 한 줄 또는 이행시로 한번 저희 마지막으로 이렇게 멘트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한 줄 평인데요. 밥 먹었니? 밥 먹자. 마음에 안 드셨어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감독님 이렇게 터지셨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이행시를 금방 지으시죠?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저 그거 도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미링극장을 가끔 오는 편인데 이렇게 젊은 관객분들로 이렇게 객석이 채워져 있는 광경을 사실은 저는 인천 독립영화제 때 빼고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또 이렇게 영화가 그 상영이 끝날 때까지 쭉쭉 같이 다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봉화 배우님. 네. 이행시 하시고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휴. 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가 아니라 갈까를 말까. 갈까 말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좋네요. 네. 좋습니다. 김정한 배우님. 저도 그럼 홍보 이행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가 10,000명 가고 싶은데 같이 해주실 거죠? 같이 해주실 거죠, 여러분? 네. 저도 봉화 선배님처럼 네. 이행시 좀 네. 준영이처럼 네. 휴. 이전엔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같이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부담 지금 신은섭 배우님 부담. 네, 한 줄 하시겠어요? 이행시 하시겠어요? 지금요 계속 넘어오면서 어떻게 하지? 이행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휴. 이제 5,000을 넘어섰구나. 가자. 네이버 컴퓨터 앞으로 가자. 인스타 앞으로 가자. 페이스북 앞으로 가자. 친구 손 잡고 극장으로 가자. 피디님의 진심이 담은 이행시였습니다. 여러분 프로듀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들고. 진짜 어렵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행시요? 아니면 한 줄이요? 이 분위기는 이행시 아니면 혼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행시. 휴. 시사회를 볼 때는 너무 막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었는데 같이 밥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다들 발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한 줄 감상평 이행시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제 드릴 건데 혹시 또 이거 외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어떠셨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네, 홍보는 열심히 했고요. 네. 홍보는 열심히 했고 휴가 영화를 딱 보고 가서 나갈 때는
이렇게 둘둘삼삼 같이 이렇게 좀 밥도 먹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집에 가서 같이 꼭 식사하시고 오늘은 혼자 드시지 마시고 예,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석 배우님요. 네. 여기 추억극장 미림에서 추억의 명화를 만나보세요가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저의 영화도 계속 회자될 영화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영화 함께 보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무슨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커요. 이렇게 몇 분이 보러 오셨든 어디서 지불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든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그 마음을 꼭 잘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디보이 다니면서 근데 이렇게까지 관객분들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재밌는 막 이행시 하고 이랬던 거는 정말 처음이라서 저한테도 정말 즐거운 기억이었고요. 그리고 제 주변 분들이 영화 보시면서 뭔가 상업적인 게 아니라 되게 묵직하고 어떤 자기가 채워넣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 안에 뭔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볼 때마다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그런 위로와 그런 의미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휴가를 인천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촬영을 했고, 네. 또 이렇게 또 인천에서 상영을 하고, 또 관객분들이랑 또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 우동 씨라는 분을 알게 돼서 우동 씨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너무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에서 GV를 미림극장에서 하게 돼서 전 참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해군 노동자가 주인공인 영화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의 노력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삶에서 자기가 긍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들과 연관시켜서 영화를 조금 더 넓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휴가를 보면서 제복이 유독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제가 느낌이 되게 좀 뭉클했었어요. 근데 이런 게 휴가 여러분 함께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이 영화가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저희 리플렛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 독립영화제 작품대상, 독불장군상, 독립스타상,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부산국제영화제 작품대상, 경동영화제 땡그랑 독초상 등등등, 네, 국내외 많은 영화제에서 이제 상도 받고 초청도 받고 하는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번 GV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동 씨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더욱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홍보의 은퇴로 피디님 만족하셨죠?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괜찮으신 거죠? 저희 항상 마지막 인사는 같이 해요. 네, 아시죠? 그때 하셨었죠, 감독님. 네, 자, 감독님부터 시작.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